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계열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새로 또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날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너무 알려주지 마. 날짜 나오잖아. 아니지, 춥다고 그랬지. 언제 좀 보잖아요. 알았어. 겨울이니까 춥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이제 그 아주 디테일한 내용 중에 하나인 그 디자인 또는 이제 생산을 하다가 중간에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업 이퀄 사고? 사고. 어. 이게 이제 끝이죠. 사고죠. 그치. 생에서 나가면 바로 사고죠. 생에서. 아무리 좀 네. 그 주의를 하고 몇 번 다시 확인을 해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생산사고, 디자인 사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겪어들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스마켓님의 설계사고. 설계사고. 디자인 설계 사고. 디자인 설계사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보통 디자이너가 가장 잘못해서 수습이 제일 어려운 건 스펙 사고죠. 아, 그쵸. 근데 그거는 네. 사실 패턴시라고가 있으니까 중간에 네. 한번 걸러지지 않나요? 보통 잘 안 걸러져요. 선생님들이 안 해주시나요? 그냥 일이 많다 보니까. 싫은 거지. 네. 디자이너가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제 디자인도 잘 그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네. 너도 네. 한번 당해봐라 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설마 그냥.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아니지. 사실 같은 있잖아요. 회사지만 쟤는 내 적이 될 수 있는 같은 회사기 때문에 거지. 있는 거죠. 그럼요. 같은 회사가 아니면 그래도 저희는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치. 사장이 한 사장이기 때문에 걸릴 수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디자이너의 스펙. 네. 네. 네, 그래서 스펙하고? 생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그게 이제 사고가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재단 전에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음. 그 재단 후에도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가 처음에 설계를 잘 해주시면, 다른 부서들이 이제 고통 없이 고통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죠.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난다는 아우터 사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네. 사고 디자이너가 제일 이제 초짜 디자이너가 아우터 디자인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겉은 똑같아요. 빵빵한 거. 패딩이랑 다운이랑 디자인 설계가 틀린데 패딩을 보고 디자인하신 분이 사고를 내세요. 네, 여기다가 다운만 넣으면 괜찮겠지. 네, 겉감, 안감 다 달라요. 다운은. 그렇죠. 그래서 이 패딩을 보고 디자인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운이 처음이신 분은 다운을 보고 다운을 디자인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그래서 패딩은 겉으로 봤을 때 그 퀼팅이라고 그래서 퀼팅을 예쁘게 넣는데 목적이 있는 옷이에요. 원래는 네네. 멜론이라고 해서 다운같이 하는 봉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운프루프처럼 가공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겉에 있는 사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운은 공정도 비싸고 기장도 박으면 박을수록 줄어요. 자, 여기서 사시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 이미 그렇죠. 그분은 전문가. 네, 사시가 네. 뭘까요? 우리 지난 편에 있어요. 우리 아우터 편에 보면은 그때 제가 했었거든요. 이 사시 아니고요. 그거 자,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시죠. 네. 사시가 뭐죠? 사실은 겉감에나 안감에 때리는 스티치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퀼팅이라고도 하고 네. 네네 그런 종류인데 뭐 간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충전재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볼륨도 다르고 그리고 바늘도 다르고 그리고 실도 다르죠. 차이가 있어요. 그거 디테일한 차이는 사실 메인을 해보신 분들만 아시는 거고 거기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운은 이렇게 약간 깃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패딩은 평평하기 때문에 누빔을 어디다 누벼도 그게 솔직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크게 기능성의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어깨 부분에 스티치를 너무 넓게 누려서 미쉐린 타이어를 만든다든가 꼽추 등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헬스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 소매를 만드시는 어깨? 분들이 계세요. 네. 거기에 땡기는. 어깨 네, 가장 굵은 부위에 스티치 하나를 넣어주시면 그 부분이 들어가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튀어나온 부분은 그냥 관가하고 벌려놓으시면 나중에 그 소미 아래로 다운들이 내려가면서 더 뚱뚱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다운 그 옛날에 어릴 때 다운을 입으면 네. 그 세탁을 한번 하면은 이 다운백의 다운이 다 아래로 쳐져갖고 내려가 있죠. 네. 여기만 이래만 이런 데만. 네, 맞아요. 그거 네.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 아니 그리고 참 그 다운 같은 경우 충전재를 넣는 경우는 네. 사실 그 중량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위별로 또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부위에 따라서는 다운이지만 이제 웰론이나 이렇게 섞어 넣는 네, 경우도 섞어서 있어요. 넣는 경우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뭐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패턴 선생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느 부분을 넣으면 네. 인체 공학적으로 네. 따뜻하고 예쁘고 처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협의를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신 다음에 하세요. 그리는 게 좋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기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 상부 하박이라고 해서 이게 위쪽에 다운을 좀 많이 넣고요 아래쪽에 다운을 많이 넣진 않아요. 대신에 스티치도 스티치는 위쪽으로는 스티치를 좀 잔잔하게 그리지만 아래쪽으로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넓게 그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소매랑 몸판하고도 1대1로 넣지 않고 소매랑 몸판의 비중을 7대 3, 8대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누어 넣기도 해요. 그리고 에리 끝이나 앞에 있는 앞에 플라켓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는 멜론이나 패딩을 넣어서 좀 더 가볍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후드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게 어디로 흐르잖아요. 스티치를 넣어도 네. 이렇게 겉으로 너무 티가 그래서 나기도 이제 하고. 가로로 안쪽에서 스티치를 넣어주기도 하지. 하는데 이제 고급 브랜드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겉에서 볼 때 반 접혔다고 보지 마시고 제발 펴보셔야 돼요. 아니 그 보면 다운 같은 경우는 정말 부위 공정별로 과하게 가깝죠. 사실 뭐 그렇죠. 진짜 다운의 양도 그렇고 부위별로 다른 것도 그렇고 사시의 넓이나 뭐그 스티치의 그쵸. 간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틀려요. 경력이 네. 되신 분들이 옷이 잘 나올 확률이 엄청 많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부위 하나가 큰 부위를 망쳐요. 아, 네. 어떤 부분 어떤 예를 들면 다 잘했는데 지퍼를 네. 투웨이를 안 쓰고 원웨이를 써서 아. 긴 기장이 끝에 가서 못 걷는다든가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에 스냅을 너무 큰 걸 넣어가지고 무거워서 뛸 때마다 처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아주 작은 거 얘기하면 소매 시보리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옷은 10만 원짜리인데 시보리를 너무 싼 거 달으셔가지고 시보리가 뜯어져서 못 입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는 끝에 밴드 처리했었었는데 밴드 안감이 조금 얇아서 그 2번 문지르고 밴드가 터져서 옷을 못 입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부위가 옷을 크게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벨크로를 다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중 밴드 이중 소매해서 안에서 네. 나오는 시보리 해서 이렇게 소매 네. 겉에는 수소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벨크로도 질이 아주 나쁜 걸 사용해서 세타나 스타킹을 다 뜯어먹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기능성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스토퍼화나 벨크로화는 굉장히 싼 자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체 단가를 생각해서 그런 거 쓰실 때는 좀 더 이렇게 다른 옷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쵸. 그런 부자재를 써주셔야 돼요. 하나 아껴서 전체를 망쳐요. 말아먹는 경우가 있으니 근데 요새 이제 롱다운을 많이 나오면서 이제 네. 우리 집에서 가장 겪는 불편함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다 롱다운이 있는데 네. 투웨이 지퍼예요 대부분. 맞아요. 네. 투웨이 지퍼가 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초등학생, 남자 굉장히 힘들어요. 중학생도 힘들어하거든요. 내 끝까지 생각에는 내려야 돼. 일자로 하고 네. 와키 쪽을 따서 스냅을 처리해주면 비싸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어차피 롱다운을 네. 그냥 좀 비싸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가 그 때문에 맨날 실갱이에서 결국에 옷을 이렇게
여미고 겹으로 여미고 주머니 넣어서 이러고 안 그런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멋으로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투웨이 지퍼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사실 감당을 못하는 많잖아. 사람 많아요. 네, 맞아요. 네. 나도 이게 힘들어. 나도. 사실 채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조상 길이랑 그러니까요. 구조 때문에 음. 쉽지는 않아요. 두 개를 헤드를 일자로 놓은 다음에 맞아요. 맞춰야 되는데 이게 락을 걸리는 게 감각적으로 딱 안 걸려요. 맞아요, 대부분의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때마다 우리 집에 아디다스도 있고 뭐 에이세컨즈, 아니 그 얘기하고 여러 있는데 브랜드가- 우리는 여러 참아도 브랜드가 못하는데 그 모든 브랜드에서 다 힘들어하는 건 그거예요. 뭐 리복이 입는 애 하나 있고 에이세컨즈 입는 애 있고 아디다스 입는 애도 있고 뭐 발렌시아가 입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사람은 나네.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나 다 모두 그걸 못 채워가지고 여밀 때는 나한테 오는데 밖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거 성격이에요. 약간 여밀 때 사실은 끝에 헤드 두 개를 밑으로 끝까지 내리시고요. 네. 탭을 두 개를 동시에 잡으세요. 그래야 되죠. 잡고 아래 방향으로 내린 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끼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내리셔야 그 돼요. 딸깍이라고 락이 네. 딱 걸리는 그 느낌을 소리가 나요. 거의 못 받아요. 사람들이. 애들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어. 애들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벗고 위로 이렇게 걸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더라고. 애들은 좀 안미 열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또 옷을 한 사람이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왁기에 이렇게 저기 스냅 근데 치는 요즘에는 거가 그 많이 조금 나오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왁기 아마 쪽에 스냅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그쵸, 그쵸, 아닐까. 애들이 걷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드니까. 근데 좀 내년에- 그렇게 투머치하게 또 지퍼를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도 두 개인데 옆에도 찢어지고. 그건 좀 옆에를 찍찍이. TMI. 투머치해요. 아무튼 네. 작은 네. 자재를 작은 부자재 또는 작은 퀄리티에 부분에 신경을 대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도어는 더욱더 너무 그 등한시하면 응, 응, 전체를 다 망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하셔라 이 네. 말씀이죠. 네. 네. 다음 또 다음은 이제 그 다운은 중량별로 300g 이하를 이제 경량 파카, 네네 300g 이상을 이제 헤비 파카라고 얘기하고 네. 그 나중에 이제 100g 정도의 미만의 것들을 초경량 파카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래서 경량이라는 건 중량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그쵸. 초경량, 경량, 헤비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있으셔야 부자재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입으신 경량 파카 지금 조끼 입고 계신데 네, 네, 부자재가 네. 없죠, 거의. 거의 없죠. 그렇죠. 네. 스냅도 폴리스냅 달았잖아요. 네. 네. 지퍼 그 절대 얘기는 안 뭐냐면 네, 무거운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리죠, 흘러내리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비슬론 딱. 아, 그 죽음이죠. 메탈 딱. 나는 디자이너니까. 그럼 안 그래서 돼. 이제 지퍼탭 메탈 딱. 또 네. 여기다 이거 좀 넣어줘, 이거 좀. 강압적이 힘들어 또. 좀 넣어줘.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경량파카는 경량파카 나름대로 약간 최소한의 이렇게 디테일도 좀 많이 삭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렴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적어서 그치. 네, 입으려고 용도에 만든 거예요. 맞게. 네, 근데 거기에다가 모자 달고 아, 네, 후드 약간 후드 말고 지퍼에 이제 주머니 지퍼 또 지퍼 처리하고 그러면 말릴 때 잘 안 말려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맞네요. 네, TPO별로 다운 디자인은 좀 따로 있긴 해요. 아, 요새 네.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입는 옷을 다운인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네. 그런 경우에 옷은 살짝 소매도 짧고 1대1로 맞춰주시고 네. 네. 에리도 없고 이런 게 네. 안에 받쳐 입기가 참 좋죠. 폴라에다 그냥 입으니까 네. 실내용이라고 봐야지. 네, 그리고 그런 실내용은 에리 여기 약간 고시도 좀 낮고 네네. 네, 그리고 몸에 자연스럽게 피팅되는 스타일이 훨씬 좋고요. 그렇죠. 네, 실내용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입으면 이불? 벗으면 네, 다 이제 주글주글해지면 대략 난감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렇고 이제 헤비 다운인 경우에 미들힙 기장 이상일 경우에는 꼭 모자가 있어야 돼요. 방안. 네, 긴 건데 모자가 없어서 겁나 추우면 그쵸. 추운데 갈 수가 없거든요. 모자 따로 써야죠. 네. 귀돌이 요새 네, 귀돌이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복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플랫칼라 에리를 다세요 거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양털 예쁘다고 거기를 다세요. 응. 네, 갈 데가 없어요. 사냥가지 사냥. 네, 모자를 따로 이제 착탈형으로라도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네네. 안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기능성이 좀 더 이렇게 배제되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좀 긴 롱파카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후드를 달아주시고 팔 길이도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머니 안에 폴라플리스나 용기모 같은 거 넣어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첨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자, 지금 디자인을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살짝 간과하거나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라. 이런 네.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네, 거예요. 이런 디자인들은 어디 가서만 많이 볼 수 있냐면 아울렛 가면 진짜 많아요. 아이, 네, 이런 안 얘들. 팔려가지고, 네. 아, 그러네. 진짜 네. 여기다 이거 왜 했지? 뭐 이런 거 네, 그러네. 많잖아. 그러네. 옷은 되게 멀쩡해 하고 딱 들었는데 에리만 있어. 아, 이래서 안 팔리구나. 응. 이게 사고가 대부분 사고 난 것들이 다 아울렛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쵸, 그러네, 그쵸.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80% 세일하는 옷 가서 보면 음. 원단도 되게 멀쩡해. 색깔도 너무 예뻐. 음. 근데 딱 집었는데 무거워. 그치. 그치. 그 거기 다운이 빠져. 빡세. 10,000원, 어. 20,000원, 3만원짜리들. 네. 이렇게 했는데 막 마찰에 의해서 막 다 올라와. 다 올라와. 구멍마다 송송송송 올라와. 맞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아. 침낭에 보면 네. 털이 계속 나거든. 근데 자고 진짜 일어나면 네. 닭대. 심지어 이게 따가워가지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계속 맞아요. 찔러. 맞아요. 그- 네. 되게 깃털 지금 뻗친 거. 뻗신 거? 여기 확. 그렇습니다. 음. 다음은 또.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왜 나는 저 옷을 정확하게 보고 베낀 것 같은데. 그쵸. 쟤랑 네, 다른. 나는 내가 인터넷에서 본 거를 나도 이제 나만의 디테일을 변화해서 응용을 했는데 왜 나만 안 팔리지? 그리고 대부분 입는 옷이 핏감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피팅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시 간격이나 이런 것들 피팅은 잘 안 보세요. 그쵸. 그냥 길이가 맞는지 편안한지 맞아요, 느낌이 좋은지 맞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나중에 조금만 거기에 막 1, 2g만 더 들어갔는데도 되게 빵빵해지거나 되게 작아지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옷인데 나만 미쉐린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보실 때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잡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운 피팅은 처음에 사시선이 제대로 됐나. 그리고 허리 위치나 기장에 있어서 부풀어 오른 부분은 없나. 왜냐면 사실 돌체앤가바나나 몽골리어 이런 데들은 일부러 머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쪽 소매 하박 부분이 좀 작고 상하기 좀 더 커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버사이즈를 하던 뭘 하던 딱 봐서 입을 때 날씬해 보여야 돼요. 일단은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뭔지 패셔너블하면서 날씬해 보여야 돼요. 어려운데? 어렵죠. 네. 어렵지, 어렵지. 그래서 피팅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옆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그 0.5mm 그 중요하지 않나 건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꼭 하실 거는 하셔라. 그리고 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외형인 거는 디자이너가 원단이나 컬러나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설계를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는 옷 같은 경우는 정말 패턴실하고 그 협의를 좀 많이 하시고 맞아요. 의논을 많이 하시고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내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닌 옷을 가지고 왔는데도 내가 만들어서 좋은 옷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나쁜 옷이 좋은 옷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옷이 나쁜 옷이 될 수도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는 설계 과정에서 맞아요.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거는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에요. 처음에 그분. 그 내 사고가 날 줄 알았는데도 아. 안 가르쳐준 그분은 협의를 잘 안 하셔서. 그러니까 네. 왜냐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네. 협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림이나 스케치 같은 거 해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그린 다음에 소재랑 다 가지고 가서 의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핏에 어떤 기장에 어떤 게 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옷이랑 입었으면 좋겠고라는 거를 되게 차분차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나머지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요. 왜냐면 나는 패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게 있어요. 기초 지식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도 기초 지식은 좀 있어야. 아, 예, 내가 그래, 기본 사이즈를 주죠. 기본 사이즈를 내가 주는데 아, 그 디테일한 기능적인 부분을 모두 아름답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네. 거는 결국에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그거는 패턴식 네.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테크니션이 잘 협조를 네. 해줘야 되는 모델리스트가 잘 네, 협조를 해줘야 해줘야 되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다운프루프 가공이라고 해서 약간 실린더에 미는 시레가공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원단이 평평한 원단을 많이 써요. 다운에. 근데 요즘에는 벌키한 다운이 유행이다 보니까 스트레칭 원단도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 스트레칭 원단이라고 적지 않는 순간 사고는 발생해요. 스트레치는 더 위험한 네. 요소가 더 많겠죠. 맞아요. 예전에 이제 니트 원단도 되게 많이 유행할 때가 있었을 때 다 박았는데 봉제가 터졌어요. 다들. 예, 그냥 우분 봉제랑 니트 봉제랑 좀 다르기 다르죠. 때문에 바늘부터 다른 걸 써줘야 되는데 그 바늘이 있는 공장이 있고 없는 공장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기초적인 거 내가 원단을 다른 것과 같지 않은 걸 썼다는 사실도 좀 회의할 때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작업 지설을 네. 할 때 분명히 샘플링을 할 때 소재를 다 붙여서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니트 꽈배기 원단으로 그 베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 이제 세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다운을 안 넣고 웰론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옷은 또 그 니트는 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현상도 감안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패턴 자체가. 맞아. 그 안에는 안 줄어들고 네. 밀리는데 겉에만 겉에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간지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렇게 변화 있는 소재를 저 같은 경우는 좋아했어가지고 안 되는 거 데님에서도 하고 이단아. 데님으로도 하는데 근데 의외로 고객들의 반응은 훨씬 좋았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뭐가 되는 건 있는 없어요, 사실은. 그치 안 네. 되는 거 없는데 힘들지. 그래서 가격이 힘들지. 약간 비싸고. 그게 아울렛으로 가면 어떻게 해? 아니 잘 그게- 팔렸어요. 완판했어요. 그게 아울렛으로 가는 이유는 사실 디자인 매칭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자재나 부속이나 사이즈 사고 때문에 그렇죠, 아울렛으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들으셨죠?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네.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베스트가 좋아요. 네. 팁을 알려드리자면 왜냐하면 데님 같은 경우도 무게가 있어서 맞아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네. 아무리 경량 다운을 써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니트가 또 베스트로 하게 되면 이게 뚱뚱해서 겉에를 못 입는 문제라든가 그 보온의 문제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이제 경험상 베스트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재마다 좀 다른 게 저도 울리트 같은 걸로 디자인해서 네, 다운해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숄 형태로 해서 코쿤핏으로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건 잘 팔았어요. 허리가 들어간 스타일로 두 개 뽑았는데 걔는 아작났어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재의 특성하고 옷이 딱 맞아 떨어지면 완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왜냐면 비싸도 다 세상에 완판해. 없는 옷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스키복 같은 것들도 반짝이 그 에나멜 원단을 네네네네. 써서 약간 이렇게 어깨에 선도 넣고 해서 그렇게 나온 거는 솔직히 너무 완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반짝이 에나멜 원단을 또 다른 핏으로 만든 거는 또 망했어요. 그런 거를 너무 네. 면적이 넓게 쓰면 너무 부담스럽게 네, 되죠. 그런 거는 좀 섹시하게 딱 굵게 입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한 사고사례는 음.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얘 정신이 있는 거냐라는 사장의 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 아주 그 아이템에 대한 옷은 너무 괜찮아서 팔고 싶은데 팔리지 않는 옷이 사고라는 거죠. 네네. 네. 그리하여 그리하여 마지막 마지막에 있나요? 끝났어요. 네네. 네. 일합니다. 네. 다 했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 생산 또는 디자인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카페 또는 기존의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오시면은 다음에 또는 새해에 알고 싶은 내용 또는 들었으면 뭐 새로 이런 포맷 또 다른 이제 주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을 의견을 카페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뭐 이런 거를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직접 한번 참여를 같이 해보고 싶다. 내가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내 브랜드를 한번 그 소개해 주세요. 그런 것도 뭐 이런 것도 좋고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전 그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더 즐기실 수 있는 또 이 동영상을 계기로 흥하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분이 우리 말고 우리 말고. 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좋겠고요. 요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또 다른 생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